해군, 정확히는 해군사령부는 제발 이 무기가 도입되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과거 공군이 F-15를 간절히 바랬지만 예산 문제로 F-16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가 있었던 것처럼 해군 항공사령부는 해상작전헬기로 대놓고 MH-60R, 시호크를 바랬지만 예산 문제로 AW159 와일드캣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었던가요? 2차 해상작전 헬기 사업에서 시호크 도입이 결정되며 해군 항공사령부는 드디어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호기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내년까지 12대가 모두 인수될 예정이죠. 과연 시호크는 어떤 헬기이길래 도입되자마자 이렇게까지 기뻐한 걸까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해군은 안팎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고속정과 난파 간첩선 차단에만 집중했던 연안함대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닥치기 전까지 서해는 잠수함이 다니기 어렵다, 북한 잠수함은 경운기라 다 들킨다 라고 하며 적을 과소평가했고, 그 결과 대잠전 장비가 없는 거나 다름없던 천안함은 북한 잠수정 공격에 피격당했죠. 자신들의 실책을 뼈저리게 느낀 해군은 천안함 비극을 교훈삼아 대잠 경계 전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14년이 지난 지금은 신형 호위함들의 배치로 연안함대 전력은 눈에 띄게 강화되었고, 차기 해상 초계기 사업과 차기 해상 작전헬기 사업을 진행해 대잠 감시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해상 초계기 관련 사업은 초기 도입분인 P3C 8대를 성능 개량하여 총 16대의 P3 초계기를 운영 중이며, 최근에 P8 포세이돈 6대를 도입해 총 22대의 해상 초계기를 운영 중이죠. 문제는 차기 해상 작전 헬기 사업입니다. 해상 초계기와 달리 해상 작전 헬기 사업은 총 3차 사업까지 진행해 총 44기의 해상 작전 헬기를 확보하는 게 목적입니다. 1차 사업은 도입 완료되었고, 현재 2차 도입 사업도 1호기가 국내에 들어와 순차적으로 인수 중이며 3차 사업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죠. 해군은 1차 사업부터 시호크 구매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1, 2차 사업을 합쳐 시호크 20대와 3차 사업에 해상작전 헬기 24대를 확보해 총 해상작전 헬기 44대를 갖추길 바랬죠. 하지만 1차 사업 당시 주어진 예산으로는 해군이 원하는 시호크 8기를 구입할 수 없었고, 설령 구입한다고 해도 이것저것 옵션을 제외한 기체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차 도입 사업의 목적은 신형 호위함들에게 빠르게 해상작전 헬기를 제공해 NLL 주변에서 대잠 경기를 수행하도록 하는 거라 해군은 와일드캣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죠. 소형 헬기인 와일드캣 도입이 아쉽긴 하지만 있을 것 다 갖춘 풀옵션 헬기 8대를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일단 급한 불을 끄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2차 사업에서 해군의 바람대로 시호크 12대 도입이 확정되면서 해군은 드디어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24년 9월 25일 시호크 1호기가 한국 해군에 인도되면서 우리 해군도 본격적인 시호크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시호크 도입 사업은 해군의 강력한 어필도 한몫하긴 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뭐니뭐니 해도 인도가 24기의 시호크를, 그리스가 4기의 시호크를 구매해 가격을 떨어뜨린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인도와 그리스 덕분에 8천억 원대까지 대폭 가격이 떨어져 드디어 구매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해군 입장에서 인도와 그리스의 결정은 감옥의 단비 같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와일드캣이 아니라 시호크여야 할까요? 사실 시호크의 모든 장비들은 와일드캣도 이미 사용하고 있기에 스펙 시트만 보면 큰 차이가 없긴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체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성능을 가질 때는 적재량에서 차이가 나고 같은 장비일 때는 성능에서 차이가 납니다. 먼저 탐지 장비로는 AN APS-147 기계식 레이더를 장비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레이더의 경우 잔망경을 탐지할 때 바다에 떠있는 작은 부유물이나 파도까지 레이더에 표시되어 오퍼레이터가 직접 표적의 상태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이 레이더는 자동으로 적 잠수함의 잔망경을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죠. A사 레이더를 장비한 와일드캣의 시스프레이 7002 레이더와 비교하면 한 세대 떨어지는 레이더를 가졌긴 했지만 엔진 출력이 비교도 안되게 차이가 나는 만큼 같은 X밴드 레이더를 사용하여도 더 넓은 탐지 거리를 가집니다. 둘째로 소노 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타입의 소노 부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AN ARR75 소노 부위이며 하나는 AN ASQ81 자기 탐지기입니다. 와일드캣의 경우 G 사이즈 크기의 작은 소노 부위밖에 사용할 수 없지만
시호크는 A 사이즈 소노부이를 사용할 수 있어 더 오랫동안 잠수함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대잠 장비의 핵심인 디핑 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AN-AQS-22 디핑 소나는 탈레스사의 플래시 저주파 디핑 소나의 파생형으로 와일드캣에서 사용 중인 디핑 소나를 개량한 거라고 보면 편합니다. 와일드캣의 경우 부피와 중량을 감소시킨 대신 전기 가동식이라 디핑 소나의 전개 속도가 느리지만 이 소나는 유압 가동식을 사용해 전개 속도가 빨라 신속한 전개가 가능합니다. 음향신호 처리기를 통합하여 탐지 및 분석 성능을 극대화한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대수상 장비로는 마크 46 경어뢰나 청상어 경어뢰를 2발 장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어뢰를 탈거하고 헬파이어 미사일 8발을 장비해 상륙전에 지원이 가능하죠. 여기까지 말한 것을 보면 시호크는 와일드캣과 성능이 그리 차이나지 않아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의 경우 와일드캣이 출력이 조금 떨어지지만 기술적으로 한 세대 우위의 레이더이기 때문에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고, 소노브이, 디핑 소나, 그리고 대수상 타격 장비 등은 와일드캣도 장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가격은 와일드캣이 30% 저렴하니 시호크를 살 예산으로 와일드캣을 더 많이 사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군이 노골적으로 시호크를 바란 건 단순히 장비 욕심만 가득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가격 경쟁력에서 와일드캣이 우수했을 뿐 와일드캣과 시호크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페이로드입니다. 와일드캣의 경우 페이로드가 최대 1.6톤이며 시호크는 3톤으로 약 2배가량 탑재가 가능하며 항속거리는 와일드캣의 경우 최대 490km이며 시호크의 경우 830km이죠. 약 1.5배 정도 되는 체급 차이입니다. 물론 페이로드가 부족한 대신 와일드캣이 저렴하니 상쇄되는 문제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만, 단순히 더 큰 헬기는 보다 많은 장비와 인원을 싣고 오랫동안 비행할 수 있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드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볍고 저렴한 드론일수록 바람 조금만 불면 제대로 비행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 겁니다. 헬기도 마찬가지로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안정적으로 비행이 가능하다는 뜻은 날씨에 따른 채공시간 변화에도 둔감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두 기로 제한되는 수상함정 운영 환경에서 한 대가 날씨가 좋을 때는 더 먼 거리까지 작전할 수 있으며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더 오랫동안 작전을 하며 독자적으로 탐지, 분석, 추적 및 공격까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특히 와일드캣의 경우 대잠 장비를 최대 적재 시 1시간 정도 채공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부족한 채공 시간 때문에 한 기는 디핑소나 나머지 한 기는 어뢰 등을 장비해 제대로 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헬기의 도움을 받거나 호위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시호크는 디핑 소나와 어뢰를 함께 장비한 채 2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와일드캣 2개가 수행할 일을 한 기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한국 해군과 동일한 와일드캣을 운영하고 있는 영국 해군은 시호크보다 대형인 AW101 멀린을 주력 해상 작전 헬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와일드캣은 이를 지원하거나 대수상 전용 헬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와일드캣의 경우 연료 보급을 위해서는 헬기 갑판에 반드시 착함한 뒤 연료를 보급받아야 하지만, 시호크는 헬기 갑판에 착함하지 않고 호버링을 한 채 연료 보급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작전 효율 면에서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운용 정비성 면에서도 시호크가 훨씬 우수합니다. 와일드캣의 경우 사용하는 국가는 영국과 대한민국, 필리핀 합쳐 총 72대지만 시호크는 전 세계에서 현역으로 320대 이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 수급 및 정비성에서 와일드캣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 UH-60은 우리 군에서도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종사 수급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차 도입 사업 때부터 해군은 노골적으로 시호크를 바랬던 겁니다. 시호크가 조금 비싸긴 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비싼 값 이상으로 작전 효율이 좋고 정비성 면에서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공군의 F-16 전투기로도 F-15가 할 수 있는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따졌을 때 F-16보다 F-15가 훨씬 더 우수한 전투기인 것처럼 말입니다. 시호크는 와일드캣과 비교해 뭐 하나 부족하지 않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예산만 충분하다면 사지 않을 이유가 없는 헬기입니다. 분석을 하면 할수록 1차 도입 사업 때 왜 그렇게까지 해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는지 의문일 정도이지요. 시호크 12대가 모두 도입된다면
부족하다 평가받은 해상 대잠 전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게 됩니다. 현재 해군 항공대는 P3 오라이언 16대와 P8 포세이돈 6대의 해상 초계기를 운영 중이며 해상 작전 헬기로는 슈퍼리트 23대와 와일드캣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시호크 12대를 도입하면 해상 작전 헬기는 합계 43대로 충실한 전력을 구축하게 되면서 천안함 피격 사건과 같이 저항도 못하고 허무하게 당하는 일은 아마 없어질 겁니다. 물론 이 중 24대의 슈퍼링스는 노후화로 곧 퇴역하겠지만 퇴역분만큼 24대의 3차 해상작전 헬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사업 내용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시호크와 수리온 해상작전 헬기와의 경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늦었긴 하지만 해군은 전력 강화를 착실히 수행 중이며 그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해군의 발전을 기대하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